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수정입니다. 오늘 낮에 또 한 번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도 양시장이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면서 좀 답답한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수급은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 들어와 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시장의 상승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답답함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저희 주토피아에서 힐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 톡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도 헷갈린다 하신다면요. 문자번호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보시죠. 시장이 답답하다고 느낄 때 서툰 방법으로는 잘못하다가는 저 잘못된 방법으로 손실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투자, 올바른 투자 저희 주토피아에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집중해 보시죠. 그럼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점검부터 해보시죠. 네, 먼저 오늘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0.61% 하락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2,500포인트 이탈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2,492.69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은 1.44%나 하락하면서 814.17포인트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자, 금요일 이 시간에는요. 한 주간 핫했던 테마 2가지와 그리고 다음 주에 시장을 이끌어갈 테마 2가지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먼저 이번 주에서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테마부터 살펴보시죠. 교육과 조선 기자재 이렇게 2가지를 꼽아주셨는데요. 먼저 이번 정부에서 새 고교 체제로 개편된다는 내용이 발표가 됐죠. 이와 관련해서 올라갔던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또 올라갈 종목까지 저희가 짚어봐야 되겠죠.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겠고요. 조선 기자재 테마에서는 이미 저희가 소개해드린 시크릿 종목이 아주 수익률을 좋게 내고 있습니다. 수익 안정적으로 챙겨가고 있는데요. 또 어떤 전략과 어떤 종목들이 숨어 있을까요? 잠시 후에 이 내용도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주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테마 2가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젤산업과 2차 전지 다음 주에 주목을 해볼 만한 테마로 꼽아주셨는데요. 먼저 엔젤산업 어제 홈스쿨링에서도 테마 분석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렸죠. 다음 주 한 번 더 강한 힘 가져갈 만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역시나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겠고요. 2차 전지 테마는 꾸준히 호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저희가 소개해드린 시크릿 종목도 2차 전지 테마 안에서 있는데요. 다음 주에 상승 가져갈 수 있을지 또 여러 종목들 가운데 우리가 후발주로 찾아갈 만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과 함께 종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홍주원 전문가님이시죠. 대한민국의 몇 없는 주식 정통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분이 가져가고 있는 실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크릿 종목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린 1승이라는 종목이죠. 앞서서 조선 기자재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어제도 저희가 간단히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중에 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20%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면서 지금까지의 총 수익률 34%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소개해주시고 공략일 이후에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세 가져가고 있기도 하고요. 조선기자재 테마 안에서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수익 보신 분들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자, 나머지 종목들의 수익률도 빼놓을 수 없겠죠. 많게는 지금 90% 가까이부터 적게는 20% 가까운 수익률인데 기간도 굉장히 빠르고 업데이트가 매일매일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수익에 목마르신 분들이라면 오늘 각각 분석해드리는 테마에 맞춰서 종목도 4가지나 숨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집중해보시고 챙겨가셔서 다음 주에는 꼭 수익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드리는 혜택도 정리해드려야겠죠. 종목 로드맵인데요. 오늘 4가지 테마에 각각 맞춰서 종목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로드맵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종목명 가려져 있는데요.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고퀄리티 자료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특별 교육 자료, 주식 기초 자료 13강도 보내드립니다. 개별 개념과 종류라는 주제로 보내드리니까요. 아직 주식 기초 다지기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노란 톡방 안에서 챙겨가 보시죠.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만 정리해드린 혜택들이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주식의 유토피아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하락으로 마감이 되면서 좀 다소 이번 주 부진했던 모습 아니었나라고 걱정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전략 세워드릴 텐데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우리 주토피아의 선장 홍전 전문가님 인사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에게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금요일장이 다소 조금 아쉬웠죠. 네, 이제 주말을 앞두고 리스크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는 듯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약세를 보였던 시장 속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 무엇이 있는지 주토피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시장에 대한 전략도 짚어드리고 있긴 한데요.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요. 좀 더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그리고 장중에도 관심 테마나 관심 업종에 대해서 내용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노란톡방 열려 있으니까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부진한 시장 이겨내려면 좋은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오늘도 좋은 내용, 좋은 종목 준비해 주셨을 테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장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좀 부진한 시장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그 원인이 환율이 지금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오늘로 장중에 1328원 80전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13년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언제 이제 환율을 좀 안정을 찾을 수가 있을지, 그리고 이렇게 달러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은 또 코스피에서 들어왔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이 환율이 오르는 거는 뭐 제가 꾸준히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죠. 연말까지, 그러니까 즉 하반기까지는 1350원까지는 우리가 좀 열어두고 봐야 된다. 그리고 1328원이 뭐 또 13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지만 이 최고치가 여기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갱신이 될 거고요. 연말까지 또 가다 보면은 1350원까지도 우리가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이렇게 환율이 오른 이유는 미국이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좀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었던 게 있는데 바로 중국 관련 이슈예요. 중국이 지금 이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다소 지금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겠죠. 자, 그런데 위안화 약세를 보이는 것이랑 지금 원달러환이랑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무역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었죠. 네. 자, 그런데 이 미국에게도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다른 국가들에게도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미국과 일본의 수출 나가는 것을 합치더라도 대중국에 수출하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수출 의존도가 중국한테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중국의 경기 침체가 우려가 나오고 있고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원달러 환율이라고 어떻게 방어가 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 이제 앞두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에 이어서 중국의 경기 침체 영향까지 같이 겹쳐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환율이 지금 다소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강세는 아마 연말까지 쭉 지속이 될 겁니다. 1350원까지 이제 보고 있는 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1350원까지는 보고 있고요. 거기까지 좀 열어둔다고 하면은 다소 또 이제 고점을 갱신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렇게 환율이 오르더라도 뭐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이 지금 빠지진 않고 있어요. 네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어차피 외국인 같은 경우는 환차익 시세를 노릴 만큼 볼 만큼 다 봤단 말이에요. 물론 더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동안에 지금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팔았었어요. 언제부터 팔았냐? 정확히 이야기를 드리자면 2021년도부터 팔았단 말이죠. 202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지금 2년 가까이 쭉 팔고 있단 말이에요. 네. 1년 이상, 거의 지금 뭐 1년 하고도 반년 정도가 됐겠죠. 지금 굉장히 많이 팔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판 게 너무나도 많이 판 거예요. 왜 많이 팔았냐? 외국인 잔고량을 보잖아요. 역사상 거의 최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지금 외국인 보유 수량이 많이 없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환차익도 볼 만큼 받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사실 실질적으로 팔라 그래도 팔 수 있는 게 없고, 지금 국가에서 또 공매도 제한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저가 매수를 생각을 하고 좀 다소 많이 빠져 있는 우량주들의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팔 게 없다.
자, 그런데 공매도 제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그동안 환창이 노릴 만큼 노렸어. 아, 그럼 우리가 욕심 낼 만큼 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저점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올라가더라도 들어오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환율이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크게 부담 느낄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네. 그럼 추가적으로 좀 질문이 생겼는데 그럼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업종이나 섹터를 같이 따라서 매수하면 수익이 날 것인지 이게 지금 궁금한 건데요. 아, 많은 분들이 다소 많이 좀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게 있는데 네네. 기관 투자자 따라잡기, 외국인 투자자 따라잡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떠한 뭐 정보에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실은 어떠한 정보를 내가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떠한 섹터를 사야 될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렇죠. 단순히 이제 기관이 사거나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사는 섹터에 내가 같이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따라잡기, 기관 투자자 따라잡기 이러한 뭐 투자 기법을 많이들 활용을 하시는데 네.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죠? 기관과 외인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의 성향과는 다르겠죠.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향이 기관 투자자 같을 수 없고 외국인 투자자 같을 수가 그렇죠. 없다라는 거예요. 투자 성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개인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그리고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수익 실현을 하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자, 그런데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이 자금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집을 하는 것도 뭐 한두 달 매집을 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쭉 이렇게 매집을 해서 네. 보유 기간도 3년에서 5년 굉장히 길게 가져간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전망 자체를 쭉 끌고 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따라잡기 하다가는 이게 이제 문제가 내가 지금 오랫동안 물려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잘 고민을 하셔야 돼요. 보지 말란 소리는 아닙니다. 외국인이 지금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기관 투자자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따라 매수하는 거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거를 보는 이유는요. 동향을 살피는 겁니다. 외국인이 왜 이거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기관은 왜 이러한 섹터를 매수를 하고 있는가? 이 섹터에 대한 모멘텀과 산업의 전망은 어떠한 컨센서스를 갖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는 거지 무작정 따라 산다고 해서 수익이 돌아오진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조선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도 기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매수를 조금씩 해왔어요. 자, 그런데 매수를 해왔는데 주가는 올라가냐?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죠. 네. 당연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두고 매집을 하는 거고 그리고 매집이 어느 정도 보유 수량이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이제 매집이 되었으면은 그 미래에 있을 전망을 보고 컨센서스를 보고 쭉 끌고 가는 건 말이죠.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는 앞으로 2, 3년을 두고 봐야 되는 산업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사놓고 이거 왜 안 가요?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렇게 많이 샀는데 왜 안 갈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망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조금 이야기를 드려볼까요? 네. 외국인 같은 경우가 기관 투자자와 함께 동반 매수로 지금 들어왔던 섹터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첫 번째로 2차 전지죠. 맞아요. 2차 2차 전지, 전기차 소재 같은 것들, 부품 같은 것들 많이 샀어요. 네.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뭘 샀냐? 바로 또 데이터 쪽을 많이 샀단 데이터.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조선 쪽을 많이 샀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 또 건설 쪽도 많이 사고 네, 있단 네, 말이에요. 네. 지금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네. 자, 그런데 보면은 다 굵직굵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은 많이 올랐거나.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아, 그냥 모르겠다 무작정 따라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선을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조선 쪽으로 외인과 이제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갔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시크릿 종목으로 드렸었던 종목 1승이라는 종목이 있죠. 네네. 이따 어차피 리뷰를 할 네, 거지만 리뷰할 거예요. 네. 대입을 시켜보자는 거예요. 제가 왜 1승을 드렸을까? 1승을 드린 이유가 그게 있을 거 이따가 여쭤볼 아닙니까? 거예요. 그죠? 네네. 자, 그럼 외국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가 조선 대표주를 사고 있을 때 조선 대표주라는 특성을 우리가 보면은 올라가다 공매도 두드려 맞고 올라가다 공매도 두드려 맞고 그리고 엉덩이가 무겁고 시총이 크다 보니까 올라가다가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기간을 얘들은 내가 뭐라 그랬죠? 방금 오래 두고 본다 그랬잖아요. 네. 얘들은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몇 조 원 단위의 돈들을 오랫동안 유지를 하려면 단타는 못 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개인 투자자들은 이걸 같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뭘 봐야 되냐? 아, 얘들이 조선 쪽을 굉장히 잘 보고 있네. 왜 보고 있을까? 아, 조선 쪽에 좀 슈퍼사이클이 돌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신조선가가 높아가지고 선박수주를 받더라도 이게 과거에 그런 신조선가가 높기 때문에 흑자 전환으로까지 안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원자재 가격이 좀 내려오다 보니까 정상 수치로 내려오다 보니까
신조선가가 같이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주를 받은 것들을 이제 흑자 전환을 시킬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네. 그 연말부터 하반기부터는 조선업의 진짜 슈퍼사이클인데 전망 좋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 안에서도 어떠한 전망이 좋아요? 바로 LNG선이란 말이죠. 네네. 그런 LNG선을 보고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이 조선 대표주가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펀더멘탈과 주가가 같이 가려고 한다면은. 자,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이때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 전망에 대해서 이러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조선에 관련되는 또 다른 종목들은 없을까? 이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네. 기대감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소 무거운 종목보다 좀 가벼운 종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조선 기자재라는 거죠. 1승이 조선 기자재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제가 방금 말한 전망이 좋은 LNG선 관련주란 말이죠. 네네네. 거기 안에서도 얘들 같은 경우는 환경 장비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친환경 소재 같은 이런 것들도 엮여져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조선에 들어가는 소재까지도 엮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전망이 좋다 그러면은 조선 대표주보다 먼저 움직일 섹터가 어디에 있겠어요? 당연히 조선 조선 기자재. 기자재겠죠.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투자자를 우리가 따라가듯이 매매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섹터의 산업의 전망을 보고 가지치기식으로 먼저 우리가 선침해할 수 있고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똑똑하게 현명하게 투자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도 이렇게 말끔하게 해주셨고 사실 1승이라는 종목을 잠시 후에 리뷰를 또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정말 적극적으로 자랑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수익률이 지금 아주 잘 나고 있습니다. 무려 지금 4위에 이름을 다시 올리고 있죠. 어제는 7위였는데 3단계나 올라왔습니다. 34%의 수익률 1승이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요. 시장은 계속해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환경도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동향만 파악하는 정도로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은 빠르게 움직일 만한 종목들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전략도 여러분들 잘 챙겨가 봐야 되겠죠. 노란톡방 안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시장이 조정이 나와도 저희는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희 주토피아에서 주식의 유토피아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